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바이든 대통령 베트남 방문, 더욱 고립되는 중국, 베트남 항공, 보잉 항공기 50대 도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미국과 베트남의 서로의 의미가 다릅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방문이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은 중국의 견제가 있는데 미국이 2년 동안 구애를 해서 했는데 왜 이때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깊이 좀 알아봐야 되는 것은 서로의 니즈가 맞았던 바이든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입니다. 베트남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로 집중되고 있는 미국의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었고 미국은 중국의 남하가 필요했던 상황. 지금 미국이 강하게 중국을 견제를 하면서 탈중을 하는 이러한 기업들이 있었는데 지금 시선이 인도로만 너무 쏠리게 되면 인도에 가는 회사들이 많고 대만으로 오는 회사들이 적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금 베트남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성장에 덫에 걸렸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은 인도, 중국, 유럽을 잇는 경제 회랑을 구축을 했죠. 베트남과 같은 경우는 현재 시기에 성장하지 못하면 성장도 못하는 가난한 나라로 변할 수 있다는 조급함을 갖게 됩니다. 인도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미국에 또 지정학적 장점을 살려 베트남을 키우려고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한 미국의 때리기로 그러기에 있는 중국을 보며 느낀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베트남이 미국과 가까워지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바이든 대통령 베트남 방문 더욱 고립되는 중국, 베트남 항공, 보잉 항공기 50대 도입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고 이 베트남 방문에 의해서 지금 베트남도 호의를 보여야 되는데 호의를 보이기 위해서 항공사를 통해서 지금 보잉 737 맥스를 산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먼저 알아볼 내용은 베트남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우방인 베트남과 새로운 역사적인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방문을 합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은 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죠. 그러면 이번에 미국의 베트남 관계 개선의 의미를 한번 보면 중국의 가장 오래되고 확고한 친구인 베트남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확장, 특히 이번 체결하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베트남에서 보면 최고 수준의 외교 관계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맺어진 배경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서로의 니즈가 맞아서 맺어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태평양 확장 봉쇄, 그리고 베트남 입장에서는 미국의 경제적 관계의 확대, 중국에 대한 의존도 줄이기 위해서이죠. 지금 베트남 경제와 같은 경우는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 실질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수출은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중국이 미국 내에서 보면 최대 수입국에서 3위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기회를 이용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베트남이 바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 탈중의 부스러기를 먹기 위해서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베트남과 같은 경우는 위기 상황입니다. 즉 성장에 제동이 걸려버린 상황이 되는 거죠. 특히 이번 협력으로 젊은 고학력 인재들이 첨단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도 경제 개방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가기 시작을 했고, 대학을 가는 사람들이 지금 중국과 같이, 지금 중국에서는 소황제로 불리고 있는 이러한 젊은 세대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미국과 이 위시로한 글로벌 업체들이 탈중을 하게 되면서, 물론 중국 플러스 원이죠. 중국 플러스 원을 하게 되면서 많은 좋은 일자리들이 사라졌는데,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베트남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또한
탈중을 하는 기업들이 현재 베트남보다는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휴레패커드와 같은 경우도 지금 태국과 지금 멕시코로 이동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한 인도가 지금 관심을 받는 것은 미국이 강력하고 전폭적인 지원, 물론 조립공장을 중심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뤄지고 이러한 상황인데, 물론 지금 애플의 공장도 다 조립공장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임금이 높아진 베트남에 대한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도 인건비가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베트남도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인건비가 오른 상황에서 이제 노동집약적 산업들이 베트남에서 점점 더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베트남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러한 일자리가 줄어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중국에서 탈중을 할 때 베트남으로 많이 이전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인프라는 구성되어 있지만 임금 가격이 좀 좋고 또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학력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됐었는데, 이제 중국에서 몰려온 기업들로 인해서 베트남의 매력이 점점 더 떨어집니다. 이번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베트남이 매력적인 투자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일부 기업들의 공급망은 이미 베트남으로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베트남에 덕이 되고 있는 상황. 왜냐하면 이러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임금 체계가 높아져요. 특히 삼성전자가 베트남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 삼성전자를 통해서 지금 많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지만 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서 임금 자체도 좀 더 높아진 현재 상황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중국 견제를 숨기지 않는 미국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 무기 및 군사 장비의 수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위협의 대비 차원이라는 것이죠. 또한 반도체 산업도 육성을 시키는데, 미국은 베트남에 반도체 기술 및 장비를 제공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 특히 반도체 산업의 육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중국에서의 반도체 산업이 지금 튀어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중국을 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제외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키워야 될 나라가 어디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이 키워야 될 나라를 지금 베트남, 일단 베트남을 더 생각을 하고, 지금 미국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인도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인도와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언어가 18개, 지금 주요 언어가 18개나 됩니다. 18개나 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단일 언어로 쓰는 나라들이 필요한데, 이 베트남이 최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말레이시아가 더 좋습니다. 이미 말레이시아는 많은 기업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베트남보다는 지금 말레이시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베트남의 좋은 점 하나, 히토류가 있습니다. 히토류를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미국이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죠. 히토류.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베트남이 공산국가라는 점. 그래서 결국 미국과 포괄적 전략적으로 구축한다고 할지라도 중국보다 미국을 더 선호할 것은 아니라는 점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의 경기 둔화를 대응하기 위한 실리적인 외교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점이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진출하는 목적이 베트남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바로 견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외교적 승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왜? 중국의 바로 뒷마당에 미국의 무대가 마련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이 베트남을 설득하기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온 다음에 2년 동안 설득을 했다는 사실이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2년간 미국은 베트남을 설득을 했고, 미국 항공모함이 베트남 항구에 정박을 한 상황, 그리고 행정부의 주요 간부를 총동원해 베트남을 설득을 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미래를 내다볼 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성장하는 파트너십 네트워크에서
베트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일단 세 가지로 보면 지금 미국, 필리핀에 대한 4개의 새로운 군사기지 사용, 한미일 3자 협정, 미국에서 벌어졌죠. 그리고 이번에 미국 베트남 협정, 이 세 가지를 파트너십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특히 태평양으로 밀고 나오는 중국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라도 필리핀, 베트남은 반드시 잡아야 된다. 우리가 지도를 볼 때 바로 밑에 붙어 있는 게 베트남,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필리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트남 입장으로도 봐도 나쁘진 않습니다.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으로 위기감이 고조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중국 해양경비대가 영유권 분쟁 중인 파라셀 제도 근처에서 베트남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한 상황도 있습니다. 또한 히토류 공급도 이 협정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베트남은 중국에 이어서 세계 2번째 히토류 광물 매장지로 이번에 협정을 맺었다라고 할 수 있고, 미국은 베트남으로부터 히토류 확보에 통한 중국 이외의 대안지로 떠오르게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보아야 된 것은 실용 노선을 택하는 베트남이라는 사실이죠. 결국 베트남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번에 미국과 이러한 협정을 맺었다 할지라도 중국과 미국 사이를 간을 본다라는 거죠. 베트남은 미국과의 관계 진전이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돕는 나라는 거죠. 역시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고 중국과 이념적으로 동맹을 갖고 있는 나라,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베트남은 바이든 대통령 방문에 앞서 응우엔 푸중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가 베트남에 있는 중국 대사를 먼저 만났습니다. 결국 서로의 이득을 위해 결합한 것 뿐이지 이러한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도 이러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첨단 기기를 주면서 지금 미국의 조정하에 있는 베트남을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죠. 지금 베트남이 보잉 737 50대 주문이고 이게 10조 원 상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미국과 베트남이 주고받은 게 있는데, 베트남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구매 거절했던 보잉 737 맥스를 구매를 하게 된 거죠.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프랑스와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유럽 제품을 샀죠. 에어버스를 많이 주문을 했고, 그런데 지금 베트남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입장에서 보잉 737을 구매를 했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베트남에 최적화된 AI 시스템 개발에 착수합니다. 결국 첨단 산업에 대해서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베트남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엔비디아도 베트남 최대 테크 기업인 FTP, 통신사 비에텔, 빈그룹과 함께 클라우드, 자동차, 의료 분야의 AI 부분도 협력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베트남 영해에서 벌어지는 불법 조업 등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중국 세력 처단이에요. 중국 해양 세력 처단. 해양 세력 처단을 하기 때문에 결국 태평양으로 밀고 내려오는 중국에 대해서 막겠다. 누가? 미국이 나서서 베트남 대신에 막아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합니다.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딱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베트남을 중국을 막는 도구로 사용한다. 그리고 베트남 입장에서는 이제 탈중으로 나오는 기업들이 베트남에 정착하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